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약 3배나 높다고 한다. 또한 흡연은 고혈압 다음으로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인자다. 흡연 시 혈관을 타고 들어온 유해물질들은 혈관 안쪽을 싸고 있는 내피세포에 손상을 주고 혈관벽을 거칠게 만드는데 여기에 혈중에 떠돌아다니던 혈소판이 달라붙기 쉬우며 따라서 뇌졸중의 위험도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지나친 음주는 혈압 상승과 혈전 생성을 도와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데 주인공 영준처럼 이 세 가지 요인을 모두 갖춘 경우 뇌졸중의 발병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렇다면 평소 넥타이를 꽉 조여매는 습관은 무엇이 문제일까? 실제로 저는 꽉 조여맨 넥타이 때문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한 병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넥타이를 꽉 매일 경우에 경정맥과 경동맥의 혈류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 거기에 주인공처럼 여러 가지 위험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넥타이를 매일 경우에 그 넥타이를 꽉 맨 채 화장실에서 힘을 주거나 고개 숙여 세수를 할 경우에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뇌졸중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겠고 넥타이를 맬 때는 항상 손가락 2개가 들어갈 만큼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영상의학과 정태석 교수팀은 국내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넥타이를 착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혈류 속도를 비교 분석했는데 넥타이를 꽉 조여맸을 경우 경동맥의 혈류 속도는 14% 감소하고 경정맥의 혈류 속도는 무려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넥타이를 꽉 조여매는 경우엔 뇌압력이 높아지며 따라서 뇌졸중의 위험도 높아진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경우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할까? 첫 번째, 한쪽 방향의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힘이 빠질 때. 알았어요? 두 번째, 말을 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할 때. 세 번째, 일어서거나 걸으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질 때. 네 번째,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사물이 둘로 보일 때. 진짜 놀라겠어요. 다섯 번째, 평소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나타날 때.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한 번쯤 뇌졸중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예. 그렇다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위에서 갑자기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분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무항정신을 먹이거나 아니면 물을 이제 드시게 하거나 아니면 의식을 차리게 하려고 뺨을 때리거나 물을 끼얹는 행동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체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하면 안 돼요. 또한 손을 따는 행동들 같은 것들도 시간을 지체할 수 있기 급해서 때문에 하는데.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마시고 빨리 119에 연락을 하셔서 응급실에 모시고 오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응급처치가 되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박진규 씨, 윤정수 씨, 김나영 씨가 정답이었습니다. 예. 아유, 오늘 저 출연자 여러분들은 아무도 넥타이를 안 매셔서 여러분의 그 목이 얼마나 자유롭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의사 선생님 두 분은 괜찮으신가요? 꽉 조여 매신 건 아니죠? 권 박사님 좀 헐겁게 하신 거죠? 조그맣고 헐겁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슬쩍 네. 아무튼 넥타이와 뇌졸중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니 주부들도 걱정이고 당사자들도 지금 넥타이 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넥타이를 꽉 졸라매면요. 경동맥과 경정맥의 혈류수가 크게 감소하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넥타이 맬 때는 반드시 손가락 2개 정도의 여유를 두고 매시는 게 좋고요. 집에 가자마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네.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인자가 바로 아까 말한 고혈압과 흡연이거든요. 거기다가 넥타이 습관까지 고쳐주시면은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많이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비타오븐 시작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궁금한 건강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5분간 보내드리는 비타오븐의 전현무 앵커입니다. 뉴스 못해본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알짜배기 건강 뉴스 비타오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소망 1위가 바로 건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주변에 참 많은데요. 과연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저희 비타오븐에서 긴급 취재해봤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에 대한 소식입니다. 톡 쏘는 맛이 매력적인 탄산음료에는 당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비만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설탕 2큰술만큼의 당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매일 탄산음료를 한 잔씩 마시면 비만 위험이 27%나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잔입니다, 한 잔. 뿐만 아니라 충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탄산음료를 마실 때 빨대로 마시고 마신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3살 비만, 3살 충치가 80까지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수정이 콜라 먹었네?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빨 닦아야 돼요. 아, 그래요? 보여주세요. 너무 귀엽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휴대전화와 게임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휴대기기들의 과도한 사용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불러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와 게임기를 사용하게 되면 손목 통증이 유발되고 심하면 신경 압박으로 인한 마비 증상까지 올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와 게임기의 장시간 사용을 금하고 손목이 저릿한 느낌이 들면 손목을 주무르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마사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수정이 게임하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손목이야. 삼촌, 여기 좀 주물러 봐요. 그래요. 예, 저 따뜻한 물수건이에요. 이씨. 이제 어때요?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책이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새책 증후군요? 책을 인쇄할 때 사용하는 잉크, 접착제, 방부제 등의 화학물질이 그 원인인데요. 이런 새 책의 유해물질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피부 질환이나 천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책을 읽기 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펼쳐두고 읽을 때는 30cm 정도 떨어뜨리고 보는 자세를 유지해 책 냄새를 직접 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늘 가까이 하되 새 책은 살짝 30cm 정도만 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아, 네. 현무 삼촌이 새 책 선물! 우와! 자, 책 보자. 그렇지. 잠깐! 새 책이잖아. 새 책은 펼쳐야 돼. 펼쳐. 안 돼! 새 책이잖아.